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 저녁 종목 진단 방송 시간입니다. 자, 추석 먼저 불러볼게요. 향기로운 초보님, 백조부자님, 이치카님, 박꽃두레님, 그리고 수원조아님, 류노스케님, 알부디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 네, 어이구 많이 오셨어. 행복한 뜨은기님, 일빠, 네, 멋지다. 네, 오마이갓님, 1바라고 적었지만 2바라고 읽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서아이님, 이두영님, 송경민님 어서 오시고요. 늘품님, 윤정혜님, 이준기님 오셨네요. 니엘님, 그리고 윤정혜님, 전설의 복부인님, 네, 어서 오세요. 김현수님, 염재원님 반갑고요. 간물주님, 네, 오늘 좀 늦으셨죠? 네, 새로운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서아이님, 서아이님, 백아이님, 네, 두 분이 계시네. 반가워요. 네. 김순진님, 야, 순진하신 분이시다. 네. 윤님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차기영님, 그리고, 하이 클래시 인베스터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한 주가 너무 금방 가죠? 시간은 원래 빠른 속도로 간답니다. 이게 시간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 그러죠? 네. 아마 하이 클래시 인베스터님은 몇 킬로를 달리고 있을지, 네. 빨리 간대요. 네. 박정희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이대정님, 여하얀 목련님, 네. 목련. 이미 목련은 졌지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또 목련화라는 노래 좋아하죠. 네. 어, 뭐라고 했지?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 노래 아시죠? 그대 내 사랑 목련화야. 똥침님 어서 오시고요. 통반장님, 김용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뭐 몰라요? 모를 리가 있나?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몰라요, 진짜? 모르면 안 돼. 네,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네, 한국인이 꼭 알아야 되는 가곡 중에 하나입니다. 네. 노래를 내가 잘못했나? 배를 좀 이렇게 하고서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래야 되는데 아실 텐데 모른다고? 모르면 말고. 네. 자, 좋은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런 노래가 있다. 이게 뭐야? 네. 뀨 물음표 꼭뀨 쫙쉽. 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 다 글씨 깨져서 나와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서 오세요. 네. 향기로운 초보님 한독 1등이고요. 네, 한독. 아이고 이거 재미없는 주식 아닌가? 네. 자, 그다음에 인트로죠 3번. 3번은 토마토 스파게티랑 수박을 드신 분. 네. 콩국수도 좋다 그랬고요. 네, 사조대림 4번. 4번은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두산그룹의 그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이 관련주들 전부 다 좋게 보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면 두산중공업도 좋은 일이 생기겠죠. 두산중공업은 발이 넓어요. 여러 가지 뭐 담수화 시설부터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플랜트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뭐 테마에 걸리려고 하면 다 걸리는 종목인데 두산그룹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향세를 보였는데 이번엔 뭔가 좀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은 그냥 홀딩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단기 저항대 들어가서 조금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뭐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성산업 그리고 5번 랩지노믹스. 이거 저건가? 네, 거시기 관련한 그 종목 맞죠? 네, 랩지노믹스 치료제였던가? 네, 하여튼 뭐 이따 봅시다. 네. 그 다음에 이준기님 제이시언 시스템. 제이시언
했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하니까 일단 안 한 걸로 해서 넘어갈게요. 네, 바른손. 네, 바른손. 8번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요것도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두산 그룹은 다 그냥 전체적인 덩어리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산 인프라는 사실 경기 회복에 가장 강력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굴착기죠. 네, 이렇게 포크레인. 네, 포크레인.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푸는 거. 이게 근데 예전에 중국이 1대1로 할 때 뭔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떨어져요. 왜냐면 중국의 3일중공업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자기 기업들한테만 뭔가 수혜를 자꾸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네, 두산 인프라를 네, 물로 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안 좋은 상황이 좀 벌어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SOC 뭐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올라가고 두산 그룹에 대한 네, 매각 이야기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음봉이 좀 길게 떨어져서 주가 자체가 이제 아래쪽과 이격을 좀 많이 벌리는 모습이긴 한데 조정 좀 들어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까 전에 보셨던 두산 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냥 냅두자 그 말씀 드립니다. 일단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이요. 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너무나 많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또 따로 시간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장기 관점에서는 보유 홀딩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단기 관점에서는 지금 약간의 저항 포인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지만 지금 최근에 골든크로스 나타나면서 상황이 조금 바뀌었죠. 네, 상황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또는 코스피나 전부 다 과매수 국면 조금 더 심각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 조정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로 보면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잘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좀 들어오더라도 크게 문제될 거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문제는 단기로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조정이 요만치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익률 깎아먹는 게 아까우신 분들은 단기로 팔고 다시 사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놔두시고 네, 계속 장기적으로 분할로 모아가시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오늘 제가 주식을 2개를 팔았어요. 뭘 팔았냐면 기아차, 네, 기아차 그리고 현대차 두 종목을 팔았습니다. 기아차, 현대차는요, 수익을 지금 굉장히 잘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기아차를 예전에 제가 4월 25일, 요 월급날 요때였던가요? 하여튼 뭐, 요 언저리 아주 쌀 때 사가지고요, 여기서 팔았어요. 결국 이 당시도 수익률이 한 20%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가서 돌아설 때 여기서 다시 샀어요. 그래서 가격대가 29,000원대 매수가 다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또 수익을 또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 차익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들어오면 다시 또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월급날 산 주식도 네, 이번 월급날 산 주식도 어떻게 했다고요? 수익을 네,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급날 살 수도 있고요. 조정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죠. 뭐 잠깐 들어올 수도 있고 길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 다시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뭐 저를 따라서 기아차를 매수하신 분들 있으시다라면 참고하세요. 저는 일단 차익을 챙겼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20%, 그 다음에 이번에 20% 해가지고 총 40% 손가락이 4개, 네, 40% 수익률을 챙겼지. 네, 현대차도 팔았어요. 현대차는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10몇 프로.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먹었고요. 지난번에 한번 먹었고 여기서 이것도 한 10%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었고 이번에 또 다시 사가지고 또 먹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합치면 한 25%쯤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차보다는 조금 덜 움직였기 때문에 단기적 차익 실현은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도 팔 때 같이 팔아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 현금을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을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주식을 더 살지는 조금 있다가 네, 생각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기회가 오면 다시 또
사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원래 투자한 자금은 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네, 요거를 차익 실현한 거 그대로 놔두고 다시 그만큼 더 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8번. 네, 삼성전자 말고 한글과 컴퓨터. 야, 한글과 컴퓨터 이 새끼 이거. 이 종목 아주 그냥 옛날부터 그냥 저거잖아요. 네. 에코프로 BM까지입니다. 우리 북부인님 종목 태경 BK는 잘렸어. 새로운님 기업은행 잘렸어. 이두영님 탑 엔지니어링 잘렸어요. 서아이님 카카오 잘렸어요. 잘려 다 잘렸어. 네, 네, 다 잘렸습니다. 사랑했지만 스나이퍼 니키타님 노래 좀 하시는가봐요. 네, 그대를 사랑했지만. 네. 아, 김광석도 노래 좋은데 저는 김광석 노래 중에서 그 노래 좋아요. 서른 즈음에 서른 즈음에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품은. 아, 너무 아까운 가수지. 근데 김광석 생각하면 진짜 아까워. 김광석, 그 다음에 유재하, 그리고 김현식. 네, 이런 사람들 너무 아깝죠. 네. 50쯤은 너무 멀리 갔고요. 네, 40대 중반, 중후반으로 이제 달리고 있긴 한데, 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대로 많이 보더라고요. 어제도 나는 30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어제 상당히 기분이 괜찮았었지. 네. 사람들이 날 30대로 본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 에이, 왜 그래요? 그랬는데, 네. 뭘요? 왜? 맞지. 딱 보면, 뭐 다 헐, 막, 왜? 그만. 참나. 한독 종목 진단 가겠습니다. 네. 시작합시다. 시장은 조정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웃고 떠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네. 먼저 매수한 사람들의, 네. 그런 여유라고 하시면 되겠죠. 계좌가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뭐 끝까지 조정 좀 들어오면 어때? 안 들어오면 더 좋고. 네. 거봐, 여기 서아이님 이거 봐요. 네, 30대 아니냐고. 네, 맞지, 맞아요. 네. 네, 아이고 30대 좋아요. 이제는 진짜 30대만 돼도 좋을 것 같아. 진짜. 옛날에는 20대 막 그런 게 그리워지고 막 그때 30살 막 될 때 계란 한 판이 됐네 어쨌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야, 그때 그 30이 딱 넘어가면서 야, 이제 난 늙었어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30대 후반만 돼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 37, 8만 돼도 야, 정말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마 또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겠죠? 네. 내가 네 나이만 돼도 날아다니겠다. 뭐 예전에 아빠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 나랑 나이 바꿀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줄게. 그 얘기 하시던데, 아이고 참 그럴 것 같아요. 네, 상대적인 거겠지. 네, 목소리는 10대죠. 네, 10대. 그만하자. 한독 갑니다. 뭐예요? 그냥 주작 방송이지. 방송이 주식 방송이 꼭 이렇게 주식 얘기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피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맛이 가 있으니까 저놈이 지금 미쳤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미친놈. 미친놈. 그런 노래도 있던데. 자, 한독은 지금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주가 추세는 우상향이죠. 네,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내려왔던 거 그대로 올려서 만들어냈고 다시 움직임이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위치인데요. 단기에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어디까지 들어가 버렸냐면 이 저항대, 즉 위쪽 라인 저항대에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이 조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 상황과 어떻게 보면 좀 맞물려서 갈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네, 요거는 살짝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장 베스트는 들어오지 않고 그냥 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지선을 하나 또 그어본다면 직전 고점대 즉 24,300원 정도 네, 요 정도의 지지를 한번 형성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요. 24,400원 24,400원 라인대만 유지하면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독은 제가 아는 그 한독 맞죠? 약품인가요? 아니면 의류인가요? 제가 아는 거라면 네, 제약, 한독제약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약품. 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가장 중요한 거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 요즘에 네, 제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챙겨 먹다 보니까 이런 쪽에 또 관심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식품 파는 회사들 난 정말 좋아해요. 네. 뭐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어요. 기타라고 되어 있고 뭐 BP 상품 기타 아마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이런 쪽에서 바이오 제약 이런 쪽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실적은 썩 좋지 않았어요. 네, 분기 실적은 썩 좋지 않았는데 뭐 이번 분기 실적 안 좋은 건 얘뿐만 아니라 다 안 좋았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퍼 같은 부분들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아 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더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에 저항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좀 천천히 갈 수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길어지는 포인트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위치는 일단은 어떻게 해요? 네, 여기 한번 선 하나 더 그어볼게요. 요렇게 네,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나? 네. 예전에 그 CF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뭐가 보이나? 그러니까 뭐 자유가 보입니다. 군대에서는 야 눈 감어 이씨.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씨.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되게 옛날 CF구나. 네. 그 왜 그 뭐 배낭 메고 이렇게 뛰어내리잖아요. 낙하산 같은 거 메고서 그러면서 뭐가 보이나? 그러면 자유가 보입니다. 그게 커피 선전이었어요. 커피 선전. 맥스웰이었던가? 네. 그런 거였어요. 두산인프라 조금 전에 이야기 해드렸어요. 녹화방송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산인프라 그냥 놔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요거 잘 보세요. 지금 한독 같은 경우는 일단 요것도 좋은데요. 지지선과 위쪽의 라인이 떨어지는 구간이 뭘 만들었죠? 삼각수렴. 그리고 꼭지점 지나면서 변곡점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두시면 돼요. 네. 어떠한 포인트를 갖다 붙이더라도 요거는 그냥 놔둬야 되는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홀딩이 맞는 전략이에요. 현재 삼각수렴의 꼭지점에 와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이며 지지선 상승 추세가 모두 형성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 약간 아쉽기는 한데 주가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기 저항대에 진입하였으므로 소폭의 조정은 예상이 됩니다. 24,400원 정도 지지선을 그려놓고 이 위쪽에서 유지되면 홀딩, 아래쪽으로 가더라도 그냥 홀딩 하시면 좋겠네요.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조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매수를 들어가시기는 조금 껄끄럽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인터로조 갑니다. 인터로조. 자, 보통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요, 이 차트를 길게 보면 얘놈이 지금 어떠한 위치를,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얘 지금 보시면요, 너무 심각하죠. 3,000원 최저가인데요. 가격이 45,000원이야. 무려 10배, 15배 올라간 주식, 15배. 와우. 15배 상승했으면 이게 몇 프로죠? 1,500%. 네. 1,500%. 어떤 분은 150%짜리 경험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1,500%나 일단 상승한 주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5배나 올라갔다라면 주가가 단박에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3,000원짜리 주식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뭐 4만원이래, 5만원이래, 3만원이래, 2만원이래 그래요. 그러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지. 네, 에휴 옛날에 3,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그럼 지금 2만원 주고 사기엔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재게 되죠. 기다리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기의 시세를 많이 만들어 버리면, 뭐 단기는 아니지만 이게 큰 시세를 한번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단 내리막길이 좀 가야 됩니다. 산도 그렇죠.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 네, 오르락 내리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으면 또 많이 내려가는 것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향 추세로 일단은 보시는 게 맞고요. 이번에 반등이 나가서 바로 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항대 그대로 들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물론 뭐 조금 지켜보시긴 해야 될 겁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뭐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반등이 좀 나갈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저항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더 가까운 데를 보게 되면 여기도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사실은 뭐 이평선도 정렬이 안 돼 있는 수렴 구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요 구간대 횡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것도 그냥 많지 않고요. 그렇다고 내려가는 것도 많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이 추세, 이 하향 추세를 꺾어서 끝내려면, 요거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횡보를 통해서 이 위쪽 저항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런 라인이 만들어진 이후에 추세를 돌려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됩니다. 홀딩만 유지하시면 돼요. 추세가 큰 시세를 한번 만든 이후라서 약세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점이 높아지고 이평선의 수렴을 만들고 있어서 반등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저항대가 촘촘하게 박혀서 약간은 부담스러워요.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는 말이죠.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을 유지하시면 되겠는데, 신규 매수는 지루함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네, 비추합니다. 당분간은 횡보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많이 안 오르고 내리더라도 많이 안 내리면 횡보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종목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사조 대림을 갈게요. 사조 대림. 수산주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뭔가 이벤트가 있거나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이 식품주 쪽으로는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참치캔이라든지, 또는 이제 얘는 이제 사조 대림이니까 참치캔이 주가 아니라 어묵인가요? 얘는 맛살이 1등, 네, 맛살이 1등, 어묵이 2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뭐 계열회사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있고, 사조 오양에서 생산한 제품의 국내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다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해요. 다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한데, 저는 차익이 천 몇 프로였는데, 네, 한 10배 넘어갔을 때 매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퍼센테이지는 1000%는 우리가 그냥, 예전에는요,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그 뭐 경고 딱지 붙고 위험 딱지 붙고 해서 뭐 거래 정지되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상한가가 14%에서 끝났잖아요. 14% 15% 끝났기 때문에 막 한 달씩 상한가 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 많이 있었지.
뭐 특수건설도 10배 한 1000% 나왔죠. 그리고 명성 지금 없어졌어요. 명성일 때 제가 사서 1000% 넘게 수익을 봤는데 그게 KCN으로 갔다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식이고 뭐 보통 1000% 넘는 게 그래도 분기에 하나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돈은 네 제법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은 예전에 2004년도에 저거 산성 PNC 그게 네 많이 벌었습니다. 네 그거는 많이 벌었지. 아무튼 뭐 그래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략이 조금 바뀐 게 뭐냐면 100% 수익이 나면 그것을 빼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새로운 종목에 투자하고 그거는 공짜 종목을 놔두는 그런 계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엔 사실 뭐 몇백 프로씩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1000% 구경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1000% 구경 안 한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게 뭐 한 2004년, 6년, 7년 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1000% 금방금방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엔 1000%가 안 나오더라고. 네. 제가 본 분들 중에서 그 수익을 가장 많이 내셨던 분이 7200%인가? 네. 그런 것도 뭐 현실감이 떨어지죠? 네. 7000% 막 그러면 현실감이 떨어지지. 근데 네, 그런 분도 봤어요. 주식이 참 그런 재미가 있어.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네. 자, 그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조 대림은 일단 하향 추세예요. 하향 추세인데 이것은 이제 무역이라든지 뭐 소비가 좀 줄어든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이 나쁘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 시장의 변동성 상황을 거치게 되면서 식료품 관련주들이 갑자기 뜨기 시작해요. 저 역시도 참치캔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이런 거 가공식품 이런 것 좀 사다가 좀 쟁여놓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한참 이제 이게 유행하고 있고 막 그냥 사회적으로 압박이 들어가고 집 앞에 슈퍼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럴 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다 부질없는 짓이었더라고. 그냥 지금까지도 퍼먹고 있어요. 아씨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샀어. 참치캔 그때. 지금도 막 먹어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 식료품 관련한 부분들은요. 소비가 증진이 되면 당연히 먼저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SOC라든지 또는 뭐 건설, 증권, 은행 이렇게 들어가지만 이 소비 증진이잖아요. 지금은 정부가 특별 재난지원금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뭐지? 쓰라고. 네. 이거 8월 달까지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라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소비를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식료품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좀 생길 거고요. 경제활동 재개라든지 경제활동 다시 시작해서 왕성해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대감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좋았지만 현재는 좋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식료품 관련주들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은 추가 상승을 통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가능해 보이는 구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은 팔면 억울할 것 같고요. 신규적 매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보유 중인 분은 홀딩이고요. 매수에 대한 의견은 15,000원 지지가 있어요. 5,000원 1차 지지가 있고 2차 지지는 14,000원입니다. 입니다. 따라서 바로 몰빵, 풀미수 등등 그냥 있는 현금 다 털어서 사지 마시고 분할로 조금만 사보고 상황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홀딩이에요. 홀딩이고 사셔도 돼요. 사셔도 되는데 당장은 수익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상황을 보면서 아 얘가 진짜 올라갈 것 같은 놈인가?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성산업 갈게요. 화성산업. 지금 종목들이 다 좋아요. 네, 그죠? 지금 종목들이 이것도 지금 보시면 추세가 요렇게 뭐야 이거? 추세가 요렇게 진행이 돼서 이제 추세를 꺾고 갈 수 있는 변곡점의 구간까지 왔어요. 이 종목도 뭐 하는 기업이냐면 보시면 여기 네. 향토건설사 시공능력 39위 뭐 이렇게 건설주로 일단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환경, 신재생에너지 이런 미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분양에서 54%, 건축에서 30%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75%가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이슈만 있는 거야, 이슈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토목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하게 되면 SOC라든지 이런 쪽에서 당장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수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외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 요즘에 별로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던데 그런 부분 생각한다면 이렇게 분양 쪽이라거나 또는 건축 쪽이라거나 이런 쪽은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적인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게 나쁘지 않아? 쏘쏘해?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그나마 좀 나았던 것 같아. 분기 ROE가 20%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퍼가 5까지 내려가는데 이런 상황, 즉 그냥 주가하고 실적하고 다 같이 안 좋아져 가지고 저평가가 된 경우, 이런 경우들은 뭐 그지 같은 상황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주가는 내려가요. 그래서 저평가가 심화된 국면, 이런 상태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화성산업 같은 경우도 뭐 주택이나 이쪽 부분에서 그 업황적인 수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미약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앞서서 보셨듯이 신재생 에너지가 있잖아요. 한국판 그린 뉴딜, 네, 정책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토목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반등에 대한 가능성 조금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네, 올라온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항대 볼게요. 저항대 지지선. 되게 애매한 구간에 걸쳐 있네. 근데 네, 보세요. 여기 아래쪽 지지하고요, 위쪽 저항하고 비슷해, 크기가. 이러면은요, 네, 방향성을 결정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지금 한 가지 더 참고해서 볼 만한 내용은 추세가 돌아서기는 했지만 뭐죠? 아직 역배열, 정배열이네요. 정배열돼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횡보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위에 저항이 있고 아래 지지가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하지만 부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조금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네,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는 포인트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화성산업 정리해 드릴게요. 건축, 주택이 75%를 차지하는 기업 대신 토목건설, 토목공사도 있고 친환경도 있고 해서 정책적인 수혜까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세가 지금까지 계속 하락 추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추세의 전환으로 바로 바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이 좋겠고요. 신규 매수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신규 매수를 딱 들어갔는데 이게 조정 나올 거야, 또는
지금 부담되니까 횡보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되면 여기서 네, 또 기업이 맛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끔 뭔가 찔끔찔끔씩이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새가 좀 나타나면 좋고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화성산업이 나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저는 화성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샀나봐. 네, 없네요. 저는 화성산업이 없어요. 배당 많이 줘요? 볼까? 머리 이렇게 모자 이렇게 써야 되겠다. 건방져보이게. 나쁜 남자 컨셉. 500원을 줘요? 5%네 그럼? 배당 5%예요 5%. 고배당 주네. 네, 이게 지금 회사가 뭐 이제 어렵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실적도 괜찮은 편이고 회사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배당도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주는 것 같아요. 배당 꾸준하게 준다라면 어쨌든 간에 다시 오르는 그런 가능성들은 열려 있겠죠. 그래서 뭐 좀 더 믿고 그냥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략대로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랩지노믹스 갈게요. 랩지노믹스. 요거는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돼 있네요. 일단 단기적으로 1차 조정 같은 경우는요. 에이, 이게 뭐야. 뭐 왜 이렇게 덥지? 이 선풍기 봤어요? 저에게는 이런 선풍기도 있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냐면요.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네, 중국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샀어, 그때. 시원하다. 뭐, 진짜 이렇게 해놓을걸. 혹시 바람 소리 들어가요? 그냥 들려도 참아요, 그냥.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오늘 김광석 그냥 아주 터지네요. 그곳으로 가네. 자, 랩지노믹스 볼게요. 이게 키트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왜 이래요 또. 갱년기까지. 근데 그거 맞는 것 같긴 해. 갱년기가 오긴 오는 것 같아요. 중국어요. 네, 중국어는 그냥 가서 바가지 쓰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현지 식당 돌아다니고 물건 사고 뭐 그냥 생활하고 길 물어보고 뭐 중국 놈이 나한테 길을 물어보면 대답해 주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냥 불편함 없이. 근데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은 못 하고요. 네, 전문 용어는 몰라. 그냥 그래요. 그냥 혼자 여행 가서 실컷 놀다 올 정도는 됩니다. 네, 가이드도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정도. 네, 불편함은 없어요. 네, 중국에 딱 내가 떨어졌어. 근데 내가 언어 때문에 불편해.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 합니다. 나는 생각보다 능력자야. 네. 자, 랩지노믹스 일단 볼게요. 이 진단 키트 관련한 주식이라고. 네, 진단 키트 관련한 주식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관련 종목을 해서 많이 올랐다 이거죠. 좋아.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보면은요. 이 부분이 여기 지금 진단 키트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이상 빛을 발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끝났어. 치료제고 백신이고 일단 나오게 되면 진단 키트 쪽은 이제 완전히 멀어져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지난 수요일 날 네, 방송에서 이제 보셨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이제 그거 특별 지원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단 키트보다도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쪽으로 더 집중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혈장 치료제 쪽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혈장 치료제 쪽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가 또 자신 있어 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 국가에서 다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내자, 우리가 먼저 하자 이런 거. 네, 미국도 지금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처음에는 백신 같은 경우도요, 치료제 같은 경우 렘데시비르 하나 나와가지고 파미셀 막 급등하고 그랬는데 지금 파미셀 보세요. 파미셀, 신풍제약, 네, 뭐 진원생명 없어. 뭐 없어. 뭐 볼 게 뭐 있어요. 없잖아. 아무것도. 그죠? 움직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 전에 다 해 먹었다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랩지노믹스도요, 지금 상황에서 아마
누군가가 IR을 해가지고 종목을 추천하려고 한다면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수혜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냥 줄줄이 다 그냥 뿌빠빠 룰라 하면서 다 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 상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가가 높을 때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 그것은 상투에서 당신을 꼬시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얘들은 누굴 찾고 있는 거죠? 네. 음모를 찾고 있어요. 이 음모가 뭔지 아세요? 얘도 그림을 그려드려야지 또. 아이고 참말로. 네. 그림 그려드려야지. 이 항상 그림은 쉬워요. 얘는 이제 얼굴이 조금 이렇게 생겼겠구나. 코가 이렇게 좀 커야 되고요. 네. 커야 되고 얘는 원래 눈이 이렇게 크죠. 네. 눈이 왕방울만 해. 네. 왕방울만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조금 있어요. 그 다음에 뿔이 이렇게 나면 되죠. 뿔. 이게 뭐예요? 이게 소잖아, 소. 네. 그림 노노야 지금? 콧줄에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고. 야, 완전 소다 진짜. 네. 대박 소네. 네. 황소. 네. 소. 음모가 왜 음모가 뭔 소리예요? 음모. 흑우. 검은 소예요, 한마디로. 검은 소. 검은 소인데 이게 블랙 말랑카우라고 굉장히 좀 순에 빠진 소가 한 마리 있대요. 거기서 이제 요즘 애들 쓰는 말이에요. 요즘 애들 쓰는 말 배워놔야 돼요. 그래서 네, 요즘 애들 쓰는 말 이 흑우를 뭐라고 하냐면 호구. 네, 호구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호구야, 호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그동안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이야.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인데 내가 좀 팔고 싶어. 팔아야 되겠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얘들아! 엄청나게 터진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그리고 훅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아따 호구 왔는가? 아따 호구 왔는가? 주식을 확 넘기고 진 나가버린다고. 뭐예요? 팔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뭔가 대단한 게 있으면 뭐 상승이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그런 거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네, 흑우는 바로 호구라는 뜻이고요. 이 흑우는 블랙 말랑카우라는 그 진짜 실존하는 소가 있어요. 그 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었어. 이런 방송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신세대 애들이 쓰는 말도 내가 이제 다 알려주잖아요. 사실은 나도 이 후구가 뭔지 몰라가지고, 네, 이거를 저걸 많이 했어요. 네. 응? 네이버 토론이 뭐예요? 그런 거 안 봐. 여러분들이 정말 가면 안 되는 곳은 바로 네이버 토론방 그런 데입니다. 옛날엔 다음 아고라 이런 거였는데, 그런 데 가지 마요. 여러분들 가면은,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 막 글을 써놓고, 뭐 정말 진짜인 것처럼 해놓는데요. 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똑같아. 그래서 자기도 잘 모르는 데 쓰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보지 마세요. 아예 가지를 마세요. 저는 아예 안 가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증권 토론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팔아먹으려면 좋은 얘기가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뭔가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다 걸려드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그동안 잘 나가던 종목이면 계속 잘 나가야 돼요. 그죠? 잘 나가던 놈인데 잘 안 나간다. 보세요. 상승 추세가 옆으로 꺾였어.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하던 짓거리. 안 하던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던 짓거리 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안 하던 짓거리를 해. 막 여보 사랑해. 막 그러면 콧소리를 막 내고 막 네? 갑자기 선물 막 사주고 막 뭐 갑자기 뒤에 와가지고 막 백허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더워 죽겠는데 막 달라붙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요 데리고 오란 말이야. 어디로요? 식탁 앞으로 딱 앉혀. 식탁에 앉혀놓고 너 이 새끼 무슨 사고 쳤냐? 그럼 처음에는 잡아 뗄 거예요. 아니야 무슨 사고는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까. 맞고 깔래 그냥 깔래 그러면 다 얘기한다고. 네, 여자야 돈이야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아니야 뭔 자식을 안 자식 낳자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아시잖아요. 끈적한 눈빛을 보내야지. 네, 네, 그리고 힘 없어서 안 돼. 요즘 남자들은 네, 힘 없어. 불쌍해요. 보양식 많이 먹어야 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그러면 나는 정말 나쁜 짓 해가지고 물린 것 같아. 어떡하지? 근데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살잖아요. 3년. 이거 바로 죽지 않아요. 네. 바로 죽지 않아. 이만큼 강했는데요. 네. 젊은 애들도 바로 죽진 않잖아. 아, 부러워. 새끼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네. 근데 이게 강하게 왜 강하게 섰다고 하려고 했는데 강하게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요. 상투가 나올 때는 지금은 상투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요만큼 들어갔다가 다시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요. 근데 전고점을 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넘더라도 바로 내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를 치게 되면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을 기다리세요. 올라갈 때 매도를 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얼마에 사셨는지 모르지만 올라갈 때 매도를 치는 게 맞고요. 지금은 데드 크로스 한 번 더 까고 내려가면 또 데드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최종적인 지지 라인 때는 2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2만원 밑으로 끌려 내려갔다 그러면은 죽었다 복창해야 돼요. 이럴 때는 매도를 치는 게 맞습니다. 뭐 매도를 칠 때도 한꺼번에 다 팔면 열받겠죠. 그래서 분할 매도를 접근하시는 것도 맞고요. 지금은 상투를 의심해야 되는 자리야. 그래서 절대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근데 꼭대기에 물려있다 그렇다면 반등을 기다렸다가 팔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그 애기 나탄 얘기해가지고 19금으로 빠졌잖아요. 원래는 19금 이런 거 안 해요, 나는. 아시죠? 네. 굉장히 건전한 방송이거든. 진단 키트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한물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 하는 시점에서 진단 키트는 이제 뒤로 물러나야겠죠. 이미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따라서 지금은 일단 단기 반등을 기다렸다가 네, 상승 시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노선은 2만원 이탈로 보시면 됩니다.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풍기를 밑에다 틀어놓으니까 이거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아, 머리가 짧아서 안 되려나? 따라라라라라라 이게 뭐 자체 그거 있잖아. 머리 막 날리는 거. 아, 내가 여자 그거 있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이게 가능하던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청순해 보이잖아요. 그 포카리 스웨트 선전하는 것처럼. 따라라. 아, 이거 내가 지금, 네. 어제 잠을 제가 2시간도 못 잤어요. 1시간 반인가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내 정신이 아니야. 네. 아, 지금 여러분들은, 네. 멀쩡해 보이는 사람의 정신 나간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목 진단 정확하게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자, 오늘 상한가가 나갔네요. JCN 시스템. 뭐 때문에? 왜? 뭔가? 무슨 이슈지? 기관이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이건 봐야 돼요. 드론 택시? 드론 택시요? 드론 택시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정부가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드론 택시가 2025년에 상용화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이 드론 택시의 도심 항공교통을 2025년에 상용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5년 후야. 5년 후에 하늘로 택시가 날아다니는데 안 돼요. 난 이거 안 된다고 봐.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모르지. 뭐 뭔가 이제 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현대차에서 비슷한 것만 만들어 놓긴 했다고 하더라고. 네. 날아다니는 거. 근데 야, 이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로드맵을 준비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요거 안 돼.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30년 안에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70% 정도가 전기차가 될 것이다. 난 이건 정말 될 거라고 생각해요. 30년 안에 될 것이다. 그런데 드론 택시 하늘을 날아다녀. 야, 이거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빌딩에다 쳐박아 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죠? 이거는 네. 근데 이제 뭐 이제 상용화를 추진한다 했으니까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래서 너 이것도 필요해 저것도 필요해 뭐 등등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는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거 잘 보세요. 뭐 30에서 50km 거리를 비행으로 한다. 1시간 걸리는 거리를 20분만 도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거든요. 이게 헬리콥터나 뭐가 달라? 그럼 드론 택시가 뜨고 내리고 하는 그런 승강장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한강에 그 수상 택시 아시죠? 똑같은 거야.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약간 공상과학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일단 정부 발표에 따른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어요. 근데 현재가를 볼게요. 호가창을 들여다보면 38만 주, 가격 6천원짜리죠. 38만 주면 내일은 상한가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내일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기는 했는데 사실상 지금 이렇게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난 주관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생각해도 약간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상 좀 불가능 생각하고요. 어쨌든 정부의 정책 발표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잔량도 많지 않고요. 내일은 상한가를 또 가기는 어려워 보이죠. 따라서 내일 차익 실현 하시면 적당한 매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성 이슈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단기성 이슈는 단기적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팔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야! 5년 안에 드론이 된대. 이거는 대박이야. 라고 들어가시면 네.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따 호구 왔는가? 네, 그 얘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요,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정책, 다른 이슈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이크, 네, 아니에요. 네. 자, 바른손 갈게요. 바른손, 오유, 상한가 쭉, 그 다음에 올라서 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는 긍정적으로 봐요. 네. 유지에 대한 부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국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 기업은 워낙 이게 정치 테마도 있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워낙 이제 들쭉날쭉하고 지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팔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지지선이 어디냐? 네, 그걸 일단 보세요. 그래서 3,0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럼 3,000원을 일단 저점을 잡으세요. 저점을 잡고요. 근데 3,000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사실은요, 아래쪽에 이평선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2,500원에도 지지선이 또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만 보시면은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주가가 위쪽 4,000원부터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폭의 하락이지만 이게 지지선에서 내려가는 부분 보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바닥 점에 사신 분들은 매도를 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런 상태라면은 종목이 지지가 되거나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지금은 단기에 튀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도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번 더 내릴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내리게 된다면 거기가 이제 내려가는 곳에 끝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오겠죠. 지금은 매도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매도하기는 늦었죠.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일 매도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내일 하락하면 지지선에 완전 달라붙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권장하지 않지만 보유 중인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상승 추세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요. 지지선은 3,000원, 그 다음에 아래쪽은 2,500원까지 있는데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차가 5년 안에 상용화된다고 실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현대차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현대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0년 안에 시장에,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 거의 99%가 내연기관이잖아요. 네, 전기차 얼마 없잖아요. 그런데 상용화는 이미 되어 있죠. 사실은 상용화가 이미 되어 있어요. 테슬라도 있고 뭐 현대에서 나온 거 아이오닉인가요? 그것도 전기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있어요. 네, 있는데 문제는 이게 대중적으로 얼마만큼 퍼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또 전기 충전에 대한 충전소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당연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다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아 가지고 도로에 있는 자동차들 약 70% 이상을 점유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쯤 되겠느냐 봤더니 현대차에서는 3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30년 후에 나온데 이게 아니라 전기차 이미 나왔는데요 뭐. 네, 그런 이야기고, 그러면 드론 택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할 수 있겠지.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 도심에 이제 이런 그 드론 택시가 누비고 다니는 그런 것을 자유스럽게 하려면은요, 이거는 5년 안에는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린 거죠. 자, 한글과 컴퓨터 가겠습니다.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자, 한글과 컴퓨터는 추세가 어떻게 됐어요?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많이 좋아요. 이거 진짜 옛날에 이거 2000년도 그 닷컴 버블 때 아주 그냥 사람들 여러 죽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 나쁜 주식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새로운 기술이 이제 뭐지? 지금 하여튼 이름이 또 잊어버렸네요. 네, 하여튼 뭐 아주 그냥 나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나쁜 놈들 많았지 뭐. 네, 이때는 상한가가 그 위험 경고 딱지가 없었거든요. 그냥 막 치고 나가는 거야 막 그냥. 와, 이런, 지금도 회복이 안 됐잖아요. 이게 29만 원까지 회복이 안 돼. 근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 여기를 잊어버리고 생각하기는 너무 아픈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솔본이에요, 솔본. 네, 맞아요. 역시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복 받으실 거예요. 내일 상한가 터지세요. 자, 요 국면인데 되게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최근의 주가 흐름은 하향 추세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이 종목에 대한 거는 기대감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반등세로 진행이 되긴 했는데요. 여기서 한 번씩 튀어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죠. 물론 상황적인 부분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업은요, 일단 뭐 실적이라든지 기업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추세의 전환이 진짜냐 아니냐, 찐이냐 짜가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돌아서는 것이냐, 요즘 애들이 말로 뭐라 그래요? 찐이요, 찐. 진짜냐 이 말을요, 찐이냐고 그래요. 찐. 네, 이런 거 써야 돼, 여러분들. 그 자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면요, 야 그거 찐이야 그러면은 깜짝 놀랄 거야. 와,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신세대구나. 그러면 이런 거 뭐 그냥 네, 성추사한테 배웠다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찐, 아시겠죠? 찐.
그러니까 추세가 정말로 진짜로 돌아서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걸 보기 위해서는요, 눌림목을 기다려서 봐야 되는데 지금 아주 잘 나왔어. 요거는 지금 데드크로스 나와 있는 상태라서 뭔가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박에 뚫어서 들어가 가지고 이 라인을 지지선으로 하는 눌림목이 완성이 되면 이 종목은 더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조정은 예상이 되지만 이 조정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시세가 많이 나온 주식이기 때문에 대단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죠. 네. 심리적 요인. 아, 저거 나쁜 놈! 이런 인식이 딱 바뀌잖아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대단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추세의 전환 포인트에서 눌림목 형태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단기적 데드 크로스가 나왔으므로 조정이 더 진행되겠지만, 아래쪽 지지선을 확보하고 상승 반전을 한다면 주가의 흐름은 매우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지선은 11,500원이네요. 지지선은 11,500원 정도로 보고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신규 매수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니까 신규 매수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이네. 에코프로비엠. 이거 저거죠? 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그 라인으로 해서 움직인 거. 자, 아직은 괜찮아요.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보통은요, 이게 단기 급등주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5일선이 이탈될 때, 그러니까 어제네요, 어제. 네, 어제. 요런 라인대에서 매도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단기 급등주로 봤을 때는요. 왜냐면 5일선이 이렇게 기울었다는 것은요, 이런 과정 또는 이런 과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지금 횡보 아니면 아래쪽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다 뽑아 먹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어느 정도 들어가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에서 또는 대기업과 대기업이 만나가지고 수혜를 만들어낸 부분이라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현재 시점이 많이 부담스럽다라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런데 바로 줄이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지지선. 모여있는 라인대.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11만 3천 원이 바로 이 종목의 마지노선. 11만 3천 원 아래로 내려가면 일단 조정이 나오는구나 생각하고 매도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차익 실현을 좀 해놓으신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가면 어떻게 나올 것이냐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파고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 생각이 드니까요. 11만 3천 원 딱 보시고요. 그 위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홀딩, 그 다음에 깨지면 이번 조정 나가고 다시 나가는구나 생각하셔서 일단 차익 실현 하시고요. 아래쪽에서 다시 잡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책 수혜 및 삼성 현대의 콜라보레이션, 뭐 영어는 좀 그렇죠. 네, 합작 소식으로 인하여 상승세를 탄 주식인데요. 문제는 지금 위치가 단기적 조정을 형성하려는 시점입니다. 아직 지지선이 11만 3천 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탈이 된다면 매도하여 현금을 챙겨 주시고 저 아래쪽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도 그렇겠네요. 네, 카카오, 네, 카카오도 이렇게.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 이제는 네 수익 좀 챙기시라고 네 제가 그때 얼마에 팔았더라? 네, 요게 넘어갈 때 수익 많이 보고 팔았잖아요. 100% 넘어간 종목이에요. 이 카카오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은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 이격이 벌어진 상태인데, 근데 요거는 요거 에코프로비엠하고 조금 다른 게요. 요거는 지금 신고가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은 신고가가 이것도 신고가요? 이거 조금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구나. 이거는 지금 신고가라고 보긴 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신고가네요. 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되겠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일단 보시면 되고요. 네, 조정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의 조정이 들어오니까 팔아먹을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슬슬슬 기어 내려가면서 뭔가 희망 고문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확 뿌리치고 돌아서야지 진짜 상남자, 상여자예요. 아시겠죠? 네, 주식이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 그냥 혹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돼. 다시 올라갈 거니까 다시 그냥 계속 갖고 있어줘. 절대 용서하지 마. 놔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뭐 그러면서 탁 그냥 뿌리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김중배 김중배가 왜 나오냐? 근데 갑자기 상여자 아니에요? 상남자, 상여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센 언니, 센 언니.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진단이 끝납니다. 네. 이수일과 심순애구나.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옛날 변사도 있어야 좋았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 네, 그런 거.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네, 9개 종목 다 진행이 됐고요. 이번 주 마무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종목 진단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고생들 많으셨어요.